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IT 신기술 동향이라는 과목이고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1강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첫 번째 용어는 ActiveX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ActiveX 하면 MS4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 환경 하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통합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래시 같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ActiveX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익스플로러 같은 데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yes 해야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오피스 파일과 같은 일반 문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3차원 가상현실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환경하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플러그인이 ActiveX고요. 이 ActiveX를 웹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함으로써 웹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지 말자, 배제하자 하는 것이 바로 웹 표준이고요. 자, 그래서 웹 표준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플래시 같은 것이 서비스되지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웹 표준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과도 굉장히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액티브X 하면 여러분들은 MS4 생각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AMR입니다. Automatic Meter Reading. 그래서 원격 검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자, 가정이나 기업이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고 원격에서 검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자, 원격 검침 작업은 수요자의 소비 패턴 분석은 물론 요금 고지서 발급도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ActiveX, AMR 자,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세 번째는 안티 디버깅입니다. 자, 안티라는 말은 반대 이런 뜻이죠. 디버깅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역추적하거나 이를 토대로 변조하는 것을 막는 기술입니다. 예, 안티 디버깅, 즉 역공학,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버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안티 디버깅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APT. 자, Advanced Persistence, 지속적인 threat, 위협 이런 뜻이죠. 지능형 타겟 지속 공격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기존의 여러 가지 IT 기술과 해킹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보안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만듦으로써 특정한 대상을 계속하여 공격하는 행위를 APT, 우리 사는 아파트 몇 번지가 아니에요. 자, 지능형 타겟 지속 공격, 자, 이렇게 번역한 APT 공격,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APT 공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Attack Toolkit입니다. 자, Attack 공격이란 뜻이죠.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공격하고자 악성 코드와 해킹 도구들을 모아놓은 것, 툴킷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툴을 모아놓은 것, 예, 그것을 Attack Toolkit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Authentication, 인증입니다. 인증. 자,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특정 사용자가 자원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일련의 보안 절차를 우리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 공인인증서. 들어보셨죠? 자,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접근할 때 받게 되는 사용자 인증은 자, 일단 identification, 식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인증이 있고요. 세 번째, authorization, 허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제시하는 것은 identification, 식별. 사용자의 암호를 제시하는 것은 authentication, 인증.
사용자에 따라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authorization, 허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백업입니다. 예, 너무나 쉬운 단어죠. 데이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주기마다 데이터를 안전한 장소에 복제, 중요합니다. 복제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백업입니다. 자, 백업 방법에 따라 차등 백업과 증분 백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BCP입니다.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업무 영속성 계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BCP. 자, 조직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위협이나 재해, 재난으로부터 조직의 자산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서 사고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기능과 업무가 중단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우는 재반 계획. 어떤 재난과 사고로부터 조직의 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이거를 업무 영속성 계획 BCP라고 합니다.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자,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데이터, 단어. 데이터가 생기는 양, 형식, 주기,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방대함으로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힘든 방대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이들이 나타나는 의미를 잘 분석하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미래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빅데이터에 장단이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개인정보를 식별해야 하는 그런 개인 보호, 정보 보호 측면이 단점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통계는요, 샘플링을 하죠.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일부 값들을 꺼내서 이거 갖고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는 모든 전수조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결과값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샘플링 집단이 대표했던 그런 특징이 아닌 모든 데이터니까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바이오메트릭스, 생체 인식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고유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여 홍채 같은 거요, 지문 같은 거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손가락 피부 및 진피에서 만들어진 지문을 인식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 그러죠. 손등이나 손목의 정맥혈관, 적외선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경우, 자, 목소리를 인식하는 경우, 손금을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지문 인식이고 또 홍채 인식, 이런 것들입니다. 자, 생체 인식,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11번 블록체인입니다.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그런 단어죠. 온라인 금융거래 사용자들이 사용 정보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 다음 이전의 블록과 연결해서 사용자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이에 분산, 흩어져 저장해서 공동 관리하는 P2P, 그런 방식이 블록체인입니다. 중앙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서 관리 비용 절감되고요.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합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나라, 그대로 읽어지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죠. 자, 키사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명칭이 뭐다? 보호나라. 자, 웹사이트 주소는 www.boho.or.kr이고요. 보안 관련 도구를 제공하고 여러 침해 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봇넷입니다. 봇하면 현재 로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행동하는 봇을 행동하는 봇들이 다수 모여서 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봇넷. 중요한 건 악의적인 목적인 거죠. 자, 2009년 7월 7일 대란으로 일으켰던 디도스 공격은 CNC의 지수를 받아서 봇넷들이
예, 특정 사이트를 공격함으로써 벌어진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13번 본넷이었고요. 자, 14번 BPR입니다.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 재설계입니다. 자, 기업 경영 전반을 분석해서 경영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다시 설계한 후 재설계, 이에 따라 기업 형태, 조직, 사업 분야, 사업 내용 등을 다시 구성하는 것을 BPR, 업무 재설계라고 합니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업무 개선과 다르고요. BPR을 지원하는 기술 요소로는 일단 그룹웨어, 자,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 전략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업무 재설계 BPR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15번 breadcrumbs. 자, breadcrumbs는 이게 빵이란 얘기죠. 자,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던 게 바로 빵 조각을 그 부스러기를 남겼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자신들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길에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말로써 사용자가 컴퓨터와 인터넷상에서 탐색했던 복잡한 경로들을 시각적이며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breadcrumbs라고 합니다. 자, brute force attack. 여러분들 이 brute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뭐 이런 약간 짐승의 이런 뜻이거든요. 자, force attack. 그러니까는 그 어떤 힘, 뭐 attack.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금 무차별 공격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목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방대한 값들을 꾸준히 입력하면서 시스템 반응 상태를 추적하는 공격으로 시간 낭비가 많이 드는 그런 공격이랍니다. 그래서 brute force attack 살펴보았고요. 자, 17번 BS7799라는 용어입니다. 자,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수립 및 문서화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안내한 국제인증 규격, 뭐라고요? BS7799. 자, 1995년 영국 표준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1999년 개정을 거쳐서요. 국제표준화기구, 일명 ISO에 의해 국제표준 ISO 17799로도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BS7799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자, 메모리에 할당된 버퍼의 크기를 초과하도록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서 결국은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 위치까지 이루도록 데이터를 계속 덮어쓰는 그러한 공격이고요. 이때 복귀 주소를 덮어쓴 데이터는 본격적인 악성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인데요. 이곳으로 복귀하면 해당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해킹 수법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입니다. 19번이요. 버퍼 블로우트. 자, 블로우트 팽창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데이터 통신망에서 패킷 손실을 막기 위해서 버퍼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응답 문자, 우리가 통신을 하고 나면 이 에이스 받았다라는 것을 이런 신호를 받아야 다시 보내는 그런 통신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응답 문자와 같이 작은 크기의 패킷들이 갇혀서 전송되지 못하여 패킷 전송이 느려지는 현상을 버퍼 블로우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C4I 뭐죠? Command, 자, 명령, Control, 제어, Communication, 서로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Computer and Intelligence. C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C, 4. C가 4개다. 그리고 Intelligence. 예, C4I입니다. 우리은행의 전체 자원을 전산화한 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전장 관리 체계가 C4I입니다. 육해 공군별 통합 전술 지휘 체계를 구축한 후 합동 참모본부가 기존 지휘 통제 체제인 CAPS를 개량해서 구축 중인 합동 지휘 통제
체계 이를 통합하고 미국의 통합전술 지휘 체계와도 연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C4I였고요. 자, 21번입니다. 예, captcha. 읽을 때 captcha. 근데 이거는 completely automated, 그 다음에 public turning, 그 다음에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굉장히 기네요. 자, 자동 계정 생성 방지 기술 캠차. 자, 여기는 지금 캠차라고 있는데, 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 등록할 때 등록자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캠차가 아니라 캡차입니다. 그 질문을 던져서 응답을 확인하는 인증 방식입니다. 자, 컴퓨터가 스스로 해독하기 어렵도록 만든 글씨나 숫자를 보여주고, 여러분들 우리 그 인증 우리가 뭐 로그인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말고도 또 인증번호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옆에 얹어 쓰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로그인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나 글자를 보여주고 사람인 경우만 입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게 캡차입니다. 자, 22번입니다. CC요. Common Criteria, 공통평가 기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자,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예방하고자 1999년 국제표준 ISO IEC 15408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택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기준입니다. 자, 제1부는 시스템의 평가 원칙과 평가 모델, 제2부는 시스템 보안 기능과 요구사항, 제3부는 시스템의 7등급 평가를 위한 보증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공통평가 기준, Common Criteria이었고요. 자, 23번입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자,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2년에 만들어진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표준 약관입니다. 자,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나름대로 CCL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한국에도 한국정보법학회의 주관으로 2.0 버전까지 나와 있다고 하고요.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타인이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 조건을 직접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할 수 있는 기본 항목으로는 저작자,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등이 있다고 합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ERT입니다. 침해사고 대응팀. 자,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조직의 업무 관할 지역 내에서 침해사고를 접수해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예방과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CERT, 침해사고 대응팀이고요. 자, CIA Triad. 이게 뭐냐면 여러분 try가 3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정보보안의 3원칙입니다. 자, CIA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예,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자, CIA고요. 정보보안의 목표가 되는 정보보안 3원칙.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자, 기밀성 여기 써 있죠. 무결성 여기 써 있습니다. 가용성.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기밀성은 confidentiality. C. 인가받지 않은 대상에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무결성 integrity. 인가받지 않은 대상이 정보를 변경, 생성,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 가용성 availability. 합법적 사용자가 합법적 정보를 요구할 때 적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 이렇게 CIA Triad.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26번 civic hacking인데요. civic hacking. 자, 시민들에게 ICT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ICT는 IT랑 같은 뜻이죠. 모여서 정부가 공개하는 공공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정부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다른 시민들과 정보 교류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civic hacking이라고 하고요.
자, 27번 CKO입니다. 자, Chief Knowledge Officer, 지식 총괄 책임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지식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잠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중력을 말하고요. 자사의 상품이나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시장 정보,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등 기업의 전체 사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유하도록 합니다. CKO는 기업 내의 지식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총괄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8번입니다. CLMS, 저작권 라이센스 관리 시스템. 자,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모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사용 계약 체결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 CLMS, 저작권 라이센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컨텐츠 필터링. 자, 컨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 컨텐츠 필터링이고요. 만일 컨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면 이를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요. 필터링의 기준으로는 특정 키워드를 걸러내는 키워드 필터링, 특징을 찾아내 걸러내는 특징점 필터링이 있다고 합니다. 자, 30번입니다. Convergence Security, 융합 보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정보보호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물리적 보안이나 장비 보안, 국가적, 사회적 재해, 재난, 관제까지를 통합해서 다루는 진보된 보안 개념이 융합 보안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카피라이트라는 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대조돼서 카피랩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1980년대 MIT 대학의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의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GNU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최근에는 리눅스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2번 CLR 인증서 폐기 목록인데요. PK와 같은 암호 시스템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인증서의 일렬 번호 목록을 가리키고요. 인증서 기관이 부적절하게 인증서를 발급했거나 인증서의 개인키가 손상된 경우 혹은 사용자가 자신의 키를 잃어버렸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인증서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CSO입니다. 자, Chief Security Officer, 최고 보안 책임자입니다. 정보 보안 대책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고 기술적인 대책과 법률적 대응까지 총괄하는 기업 내 최고 임원을 우리는 최고 보안 책임자 CSO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CSRF입니다. Cross Site Request Forger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XSS 공격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XSS 공격에서는 악성 스크립트가 피해자의 컴퓨터에 실행되는 반면 CSRF 공격에서는 피해자가 악성 스크립트가 서버에서 실행이 되게 함으로써 공격이 이루어지는 공격을 CSRF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CTI입니다. Cyber Threat Intelligence. 지능형 사이버 위협 대응.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지능형 지속 위협, 아파트 같은 요거에 대응해서 사전 예방하는 개념으로서 조직이 겪었던 과거의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조직의 정보 자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정보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지능형 사이버 위협 대응 CTI, Cyber Threat Intelligence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자, 사이버 불링입니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이메일이나 전자게시물, SMS 등을 이용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불링이고요.
자, 사이버 인포메이션 워페어, 사이버 정보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해킹이나 악성 코드 배포 등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마비시킴으로써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안보 및 명령 지휘 체계를 위협하는 공격 행위를 사이버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합니다. 자, 사이버 스토킹인데요. 자, 이메일, 게시판, 이동통신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범죄 행위로서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되는 그런 그 죄목이고요. 자, 다크 데이터, 어두운 데이터. 자, 정보 수집 대상으로 이미 모았지만 당장 데이터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대량의 데이터를 우리는 다크 데이터, 어두운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사용할 거라는 이유로 보관만 하고 있어서 저장 효율성과 데이터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0번입니다. 다크 웹. 자, 일반적으로 정보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한 환경에서의 웹브라우저에만 접속되는 웹사이트를 자, 주로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 사이트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41번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데이터베이스 보안.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자, 접근 통제, 가상 테이블, 암호화. 이렇게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2번입니다. 자, DDoS. 이 앞에 있는 D는 distributed.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denial of service. 서비스의 거부. 이런 뜻이고요. 자, 기계나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용자들이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시도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것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력으로 구성되어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무기한 방해하거나 연기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을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자, DS입니다.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데이터 암호 표준이고요. 자, 이것은 대칭키 시스템입니다. 자, 전자적 데이터를 암호하는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한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요. 이 암호는 학문체계의 현대 암호학의 발전에 가장 영향을 주었고요. 자, 이것은 현재 있어서 많은 응용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지는데 이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니스트에 의해서 표준으로서 철회되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4번 디지털 포렌식스입니다. 자,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법적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장비 및 기억 장치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 보존, 분석하는 일련의 행위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장치 유형에 따라 컴퓨터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웹 포렌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놓질 않았네요. 자, 디렉토리 시스템입니다. DS. 자, PKI,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유통되는 인증서, 사용자 정보 등을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화번호부를 텔레폰 딕셔너리라고 부른 것처럼 어떤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딕셔너리 시스템. 자, 이번에는 DLP, 데이터 리키지, 데이터 프리벤션, 데이터 유출 손실 방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조직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이고요. 조직 내부 사용자 모두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 형태와 네트워크 활용 행태 등을 총괄 모니터링하고요. 필요한 경우 일부 기능들을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접근보, 암호화, 필터링, 감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 47번입니다.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자, 여기 D가 하나 붙으면 distributed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인터넷상의 공격 행위를 DOS, DOS라고 하고요. 주로 TCP, SYN 플러딩, 이메일 폭탄 등의 공격을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우의 발생을 유도하여 공격을 합니다. 여러 곳에 분산하여 에이전트를 미리 설치한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도스 공격을 하는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48번입니다. 자, DRM,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디지털 저작권 관리입니다. 자, 음악, 영상, 출판물 등 각종 온라인 컨텐츠는 물론 소프트웨어, 이메일, 문서 등 기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DRM입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자체 보안이나 저작권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생성, 유통, 사용, 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된 라이선스와 함께 포장해서 배포를 하는데 콘텐츠를 재생할 때 라이선스의 조건을 읽어 재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지불 결제 수단, 병용되어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콘텐츠의 유통, 관리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복제와 배포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DRP, 재난복구 계획. 자, 지진, 화재,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 전체에 대해서 취해야 할 행동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 이게 DRP, 재난복구 계획이고요. 자, 50번입니다. EAM, Extranet Access Management, 엑스트라넷 접근 관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클라이언트 서버 등의 다양한 인터넷 환경 하에서 특정한 자원에 접근할 때 사용자 인증 및 접근 권한 부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솔루션이고요. 자, 사용자의 분류와 등급에 따라 접근하는 시스템 자원이 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알맞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고요. 거기서 개발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 환경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통합 기술. 자, 오피스 파일과 같은 일반 문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3차원, 가상현실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보여주게 해줍니다. 자, 답은 ActiveX였고요. 자, 다음 설명에 알맞은 것. 기존 여러 가지 IT 기술과 해킹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보안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만듦으로써 특정한 대상을 계속하여 공격하는 행위. 이것을 뭐라고 한다? APT. 자, Advanced Persistent Threat 라는 용어이고요. 자,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